안녕하세요. 신경향상, 인간향상과 법에 대해서 발표할 연세대학교 헌법학회 장동우, 이재복, 천세연입니다. 이번 발표의 참고자료는 뇌신경법학의 제4장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장 1절에는 신경향상 기술의 개념, 종류 효과와 신경향상 기술 관련 윤리적 쟁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신경향상 기술은 일반인의 인지 및 정서 기능을 향상하는 외적 개입의 의미를 지닙니다. 크게 침습적, 비침습적, 정신양리학적 기술로 분류되는 신경향상 기술들은 우울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할 뿐 아니라 학습, 기억, 언어 능력 같은 인지 능력을 향상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관련 윤리적 쟁점들로는 크게 안전성, 불평등, 강제성과 자율성, 진정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신경향상 기술은 뇌신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 논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헌법상 걸린 보건에 관한 권리도 이어집니다. 국가는 기술 적용자가 받는 효용과 위험을 검토하고 이에 맞는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신경향상 효과를 고소득층이 독점할 수 있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인지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는 분배적 정의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해 사회가 신경향상 기술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하는 풍토가 형성될 수 있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적용 대상자 본인과 보호 의무자 설명 동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숙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향상 기술이 인간 본연의 정체성, 즉 진정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이미 현실에서 심리치료와 같이 외부 수단을 활용한 주체적 의지 발현의 예시가 존재하므로 수단으로서의 신경향상 기술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성의 요구는 인지적 자유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의 개념을 제시하여 관련 공법학의 논의를 확장합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신경향상을 둘러싼 공법적 이슈가 나타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지적 향상을 둘러싼 공법적 이슈는 부모, 자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며 복잡한 논의를 이야기합니다. 뇌 개입 기술은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을 화학적, 전자기적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이는 윤리적 우려와 법적 쟁점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결정권과 자녀의 자율성 그리고 국가의 개입권 사이에 긴장이 주된 논의의 대상입니다. 기존의 법적 판단과 판례를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의료 개입은 부모의 재량에 속하며 이는 자녀의 인지적 향상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뇌 개입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자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법원은 이를 학대로 간주하지 않고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신체적 완전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학대나 방임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이미 건강한 상태라면 인지적 향상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를 방임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국가가 인지적 향상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찰권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권리와 부모의 헌법상의 권리 사이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제3자 검토 시스템 도입이나 특정 연령 이하의 뇌 개입 시술 사용 제한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자녀가 신체적 완전성과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임상적 맥락 밖에서 사용될 경우 자녀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인지적 향상 기술의 적용은 부모, 자녀, 국가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기술 발전과 대중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제 4장 3절을 살펴보면 해당 파트는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국가위원회가 바라보는 인간 향상과 관련한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를 주제로 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치료와 향상의 구분에 대한 논의와 신경 향상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치료와 향상을 구분하려 시도하지만 완벽히 구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 정상 범위를 넘어서 기능을 증강하려는 시도로 3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지만 이셋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염두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ICT를 통한 인간 향상 기술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인권 이슈는 자기 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때의 자기 결정권은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최소한 본인의 신체에 대한 향상의 권리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에는 명시적으로 마음을 향상시킬 권리까지는 포함하지 않기에 함부르크 대학의 불비츠 교수 등의 학자들은 법이 인지적 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는 직장의 고용 환경과 같이 향상에 대한 압력이 높은 분야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더욱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인간 향상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여 보편화되면 향상된 사람에 비해 향상되지 않은 사람들이 열등하게 간주되어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증가나 능력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부의 불평등을 영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국제인권협약 등을 통해 인간 향상 기술을 규제하는 데 관련 법적 기준들을 설정하는 출발점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